하즈메 마시테 소아소아상. 먼저 강의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드백 이벤트 당첨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소아소라 님이 보내주신 이미지와 글들 잘 읽어보았습니다. 완성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 것이 이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의 질문들이었는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피드백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 한 장 한 장의 퀄리티에 먼저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림을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과정을 효과적으로 요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러스트를 빠르게 그리는 것은 결국에 이 과정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퀄리티의 작업물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과정을 요약해야지만 효과가 나옵니다. 그림의 퀄리티가 불안정한 상태라면은 그 과정을 압축해서 속도를 올려봤자 이제 상태가 좋지 못한 그림들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질 뿐이거든요. 그리고 또 빠르게 그린다는 거는 결국에 대충 그린다는 의미와 또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은 시간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게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그린다 이퀄 이제 퀄리티가 낮아진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퀄리티를 퍼센테이지로 낸다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빠르게 그린다라고 했을 때 70%의 완성도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가장 잘 그린 그림, 최대로 그릴 수 있는 퀄리티가 10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빠르게 그리면 이제 7 정도의 완성도를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00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70의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10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더라도 8에서 9 정도 수준이 이제 한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제 빠르게 70을 그릴 수 있는 사람과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최대치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아소라 씨도 조금 더 퀄리티를 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에서 불안한 요소가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속도보다는 퀄리티를 중심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제 불안한지 직접 그림을 터치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은 얇게 잘 사용을 해주셨는데요. 형태적으로 일단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손과 이제 인체 드로잉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요. 특히 손이 많이 아쉽습니다. 손은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에 가깝거든요. 손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더 드로잉을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명암을 칠하는 방식에서 이런 허벅지 부분을 칠할 때 재질감, 질감의 묘사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본기적인 부분들을 더 채워나가고 난 다음에 속도를 올리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말씀드리자면, 손은 여기서 관절이 꺾이는데, 여기 이런 부분에 어두워지는 표현은 사실 명암에 의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명암에 의해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려진 것처럼 보여요. 손등에 이제 그려진 느낌이 들죠. 이것은 손의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손등의 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더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오히려 손등 쪽이 어두워지는 게 좋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윗부분까지 어두워질 필요도 없고요. 왜냐면 여기서 꺾여 있고 이제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위가 윗면이 되고 여기는 옆면이 되기 때문에 윗면이 옆면보다 더 밝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관절을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이 지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휘어 있는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관절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인체가 더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관절과 인체의 구조에 의한 주름의 변형, 주름의 모양 이런 것들도 아직은 빠르게 그리기에는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름 또한 조금씩 관절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더 도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더 회전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단추의 모양도 이런 식으로 변형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팔이 회전해 있기 때문에 몸도 어느 정도는 회전해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팔은 회전해 있습니다만 몸은 그대로 거의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짝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팔을 이만큼 돌렸다면 몸도 그만큼 돌아가는 게 원래는 더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이것은 명암이 꺾이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면이 꺾여야 여기가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만은 지금은 손목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가 다 어두워지거나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손목 아래쪽은 손목의 아랫부분은 이런 체형에서는 크게 부풀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더 곧게 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빠르게 그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또 퀄리티를 먼저 올리는 연습을 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퀄리티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도 허벅지의 질감이 약간 철제 혹은 뭐 반짝반짝한 도자기 이런 느낌에 가깝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사가 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피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난반사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사가 표현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명암을 다듬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수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허벅지 부분이 이제 시선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밝은 색깔을 쓰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명암을 넓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이렇게 어둡게 빼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가슴 부분도 또 덩어리에 맞춰서 양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충돌이 좀 느껴지는 거는 어, 그림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가 좀 애매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캐릭터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싶으신지 확실히 정하고 작업을 한 건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머리카락의 윗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반사광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위쪽은 모자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반사광은 사실 습관에 의해서 그려진 것에 가깝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둡게 눌러주는 게 더 좋게 표현이 됩니다. 오히려 이 모자의 아래 부분이 머리카락 색깔의 영향을 받아서 색이 변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더 자연스럽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모자 부분의 디테일이라든가 팔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신 것은 좋습니다만 이제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직은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조명을 다시 주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시간 내에 진행하기에는 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 방향이 이제 이쪽 위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림자로 이런 부분들을 어둡게 만들 수 있겠죠. 머리의 그림자가 이쪽에 드리워진 경우고요. 여기는 이제 털 목도리의 그림자가 망토의 장식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분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은 톤으로 조금 더 묶어준 다음 묘사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흰색은 어쨌든 흰색이기 때문에 털 뭉치의 이제 굴곡을 각각 표현하는 명도의 차이가 털 뭉치 전체의 명도 차이보다 클 수는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덩어리에 들어가는 명도의 차이, 가장 밝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의 차이보다 오히려 지금 잔 가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털이 살짝 엉켜있는 그런 부분의 명도 차이가 심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 그림을 평면적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 받은 진행을 해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
캐릭터의 체형도 가지고 있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허리에 금색 띠가 있는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엔 옆면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검은색 부분이 옆으로 많이 가 있으면 살짝 몸이 두꺼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훨씬 허리가 가늘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다양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색깔이 다양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게 이제 뭐 그림 내에서는 빨간색과 초록색, 흰색, 분홍색 등이 사용이 됐지만 머리카락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색깔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 부분에서 명도가 많이 바뀌는 부분에서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은 머리카락을 봤을 때 이 색깔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 안에서 명도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밝고 어둠이 변할 때 색깔도 같이 변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변화할 때 한 가지만 변화하면은 변화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두워질 때 명도만 변화시키지 말고 색상과 채도 또한 변화시키는 걸 의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 부분, 어두운 부분의 색깔을 살짝 변경해주는 것만으로 그림이 조금 더 생기 있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앞머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색을 변경하면서 명도를 해주시는 거죠. 얼굴 같은 경우에는 크게 터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디테일을 조금 더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자체도 이제 디테일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지만 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얼굴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 들어가는 노력의 2배 정도는 들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이 꽤 얇게 그려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이 얇다고 하더라도 선에 힘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턱선인데 턱선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두껍게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카락 부분에서도 조금 더 이제 선적으로 묘사가 들어가면은 밀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카락 쪽에 있는 선들은 얇더라도 검은색이 아니고 색깔을 좀 가지고 있고 머리카락의 선 자체가 머리카락의 묘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하진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면 기본기적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이 아주 특별하게 개선이 된다던가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아소라 씨가 앞으로 그림을 그릴 때 더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기를 더 확실하게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 그림에서는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구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좋은 하루 되세요.